자, 제가야산 독서당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옆쪽에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문제가 함께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넣으려고 했으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가야산 독서당만 이번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수미상관의 구조로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수미상관은 머리수, 꼬리, 미야. 그 첫 번째 행과 제일 마지막 행 아니면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똑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수미상관이라고 하지요. 여기 수미상관이 없네. 그 다음에 삼음보의 전통적 율격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게 한시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한자로 쓰여진 그런 한시여서 뭐 우리가 시조처럼 뭐 사음보다 민요처럼 삼음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한글로 보고 있는 건 그 한자로 되어 있는 시를 그냥 한글로 해석해 놓은 것뿐이기 때문에 삼음보 전통적 율격 뭐 이런 걸 뭐 찾을 수도 없지만 삼음보도 아니지만 뭐 이런 걸 삼음보다 사음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청각적 심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랬는데 청각적 심상 쓰인 부분이 있죠. 지금 물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뭐 이래서 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첫 번째 행을 읽었을 때 청각적으로 귀로 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심상은 쓰였다고 볼 수 있네요. 그다음에 마저 볼게요. 4번 자연물에 감정이입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감정이입이 나왔니? 자기의 어떤 뭐 속상한 감정 뭐 이런 걸 물에 이입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죠. 감정이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는데 서리법 뭐뭐하지? 뭐뭐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강조하려고 일부러 의문형으로 끝나게 하는 건데 특별히 의문형으로 끝나서 강조하는 표현이 없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할 때 시어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최지원이 아니라 최치원인데 최치원은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부터 고국에 들어와서까지 항상 난세를 만나 처신하기 어려웠고 곧잘 비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했다. 그는 산림과 강해를 소유하며 누대와 정자를 지어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놓고 책 속에 묻혀서 붕어를 펐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자, 이걸 읽고 나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첩첩한 돌 사이 일행에 나오죠. 화자가 관리로 있었던 당나라를 의미한다고 배웠어요? 그런 얘기 전혀 들은 바 없고 그냥 돌 사이에 계곡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일행에선 표현해주고 있었어. 2번 봉우리는 화자가 고국에 돌아와 얻은 벼슬을 의미한다. 봉우리처럼 높은 벼슬에 간 적도 없고요. 봉우리가 그런 걸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람 말소리는 화자 자신을 한탄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4번 같이 볼게요. 시비하는 소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를 의미한다. 얘들아, 사람 말소리랑 시비하는 소리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 거 아마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을 겁니다. 둘 다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뭐래, 어떤 속세의 말소리, 속세의 뭐 당쟁하면서 뭐 싸우는 소리,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소리,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말소리, 속세의 소리들을 사람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가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일단은 화자 자신을 한탄하는 내면의 목소리는 틀렸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다음에 마지막 5번 흐르는 물은 화자가 자연 속에서 파묻혀 지낸 많은 서적? 책대를 흐르는 물이라고 뭐 특별히 비유해서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맞는 답은 4번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시의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 보기 부분을 보면 이 작품에서는 본래 물이 산 주위를 흐르고 있는 것을 화자 자신이 물로 산을 둘렀다라고 표현해서 자연물을 화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둘러싸게 했네. 꼭 시적 화자가 직접 이렇게 한 것 같이
자연을 자기 맘대로 해놓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걸 주관적 해석 또는 주관적 변용이라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시조 중에 이 주관적 변용이 사용된 시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몇 번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니네 손대 자신은 창밖에 심거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서서 홍랑이랑은 기생이 뭐 사랑 관련된 님을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과 관련된 시조를 사랑과 어떤 기다림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조를 진 거겠죠. 특별히 여기는 주관적 변용이 안 드러났고 이런 들었더하며 저런 들었더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왕을 무서 보태어 무슨하려 이거는 이방원의 하여가는 아니고요. 이황의 도산시비곡 중에 한 작품 한 그 부분인데요. 그냥 자연 속 삶이 참 좋다 뭐 이래서 그냥 강호 한정적인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자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자연을 뭐 내가 어떻게 했다, 시적 화자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진 않았어요. 3번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치능이 절로 난다 탕료개변의 금리너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함도 역구는 이셨다 임금님께 뭐 충성하는 그런 내용이 살짝 들어갔는데 이거는 맹사성의 시조입니다. 이것도 뭐 자연을 뭐 이렇게 둘러두고 본다, 자연을 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유롭게 즐기면서 임금님에 대해서 뭐 그리워하는 강호가도의 삶을 자연에 있으면서 도를 생각하고 강호가도의 삶을 생각하는 임금님께 뭐 감사해하는 그런 시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10년을 지내면서 이거 송순의 시조인데요. 그 10년을 지내면서 초가 3간 그 방 3칸짜리 초가집을 지어냈더니 내가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 쓰고 그다음에 청풍 바람이 한 칸 쓰고 뭐 이랬더니 3칸이 다 찼어. 주변에 강사는 집에 들일 데가 없으니까 방이 다 찼으니까 둘러두고 보겠다. 야, 달, 청풍, 뭐 자연 뭐 이런 걸 자기가 이렇게 조정한다는 얘기가 좀 말이 안 되죠? 우리 본문에 나오는 주관적 변용이 여기도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한 칸 쓰고 달이 한 칸 쓰고 청풍이 한 칸 쓰고 그냥 달빛이 집 한 칸에 그러니까 방 한 칸에 들어왔고 바람이 그 방 한 칸에 이제 바람이 슝 하고 이제 잘 부는 방이 있었나 봐. 잘 부는 방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자연들은 드릴 데가 없어서 둘러두고 보리라. 그래서 뭐 주변에 자연이 되게 아름답고 뭐 이런 표현을 지금 방방마다 이런 자연을 두고 뭐 강산도 내가 둘러두고 내 주위를 둘러두고 보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주관적 변용 부분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 사람도 자연을 자기 멋대로 한다는 이런 표현을 자기가 주변을 다 자연물을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두고 있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이 본문과 마찬가지 주관적 변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지버 태평년널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거는 길제가 이제 고려 망하고 나서 고려의 자연은 그 변함이 없는데 이제 사람은 변했구나. 그래서 뭐 인생 무상, 인간 무상 뭐 이런 걸 그 시조로 남긴 그런 내용이었네요. 여기도 뭐 자연이 어떻게 됐다. 라는 표현이 없어. 산천은 의구하되 변함없다. 오래도록 변함없다. 이런 소리지. 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진 않죠.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마지막 주관식인데 한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로 하여 한자로 쓰인 이 시를 한국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 자, 보면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언어 예술인데 한국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시대에 따라 변해 왔는데 어쨌든 한국문학을 정의하면 시기적 변화를 고려한 한국어. 자, 그럼 요걸대로 하면 한자로 쓰였잖아, 이 시가. 근데 한국문학으로 왜 봐야 돼? 이 시는 한글 창제 전에 통일신라 당시에 쓴
시여서 한글 창제 전에는 한자로 썼어도 뭔가 우리 문자로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기였죠. 아무래도 우리 문자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우리 글자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잘 써놓으시면 주관식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답 안 쓰고 그냥 끝낼게요. 자, 간단하게 제 가야산 독서당에 딸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보긴 했어도 이거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에 임해야 됩니다. 물론 형성평가에서 이렇게 조금 바꿔서 형성평가 문제를 바꿔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를 푸는 사람과 풀지 않는 사람의 점수 차가 꽤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앞부분에도 형성평가 안 푼 사람 있으면, 안 푼 부분 있으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풀고 나서 시험에 임해보시고요. 뭐 형성평가 다 풀었다고 공부 다 한 거 아니니까 그 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나 뭐 여러 가지 참고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문제풀이 끝내겠습니다.